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갑도입니다. 영천시 인성교육관 선생님들과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귀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교육 전문회사 CMP 네트워크스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은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의사 이런 게 많죠. 근데 현재 비전은 무엇인지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제 얘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은 생존, 책임, 도전, 동행 네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생존에서 초기 조건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불행하게도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10살 때 크게 다치셨고 또 가정 형편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하고 바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 때 민미당이라는 분식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 당시 왜소하고 작은 키에 이 분식집에 심부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뛰어다니는데요. 제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말 잘 듣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당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배달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저 모습을 본 손님 중에 아주 인자하신 분이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학생, 우리 집에 가서 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죠.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제가 왜 놀랬을까요? 어머니를 3살 때 잃은 아이 입장에서는 저분이 사실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인사도 크게 하고 또 제가 저 아주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분식집이니까 단무지를 듬뿍 갖다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가서 제가 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린 딸이 있는데 손잡고 학교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고 쉬는 시간에 심부름 해주면 된다 그래요. 월급도 많이 줄 거다 그럽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한 달에 월급이 1,500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3,000원을 준다 그래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월급 많이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집은 갔더니 보통 집이 아니고 어리어리한 요정이었습니다. 요정 아시죠? 고급 술집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몇 년 동안 여동생 데리고 학교 데리고 갔다 오고 데리고 오고 또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하고 또 청소하라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요. 제가 시설의 의의나 그랬는데 보통 청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투덜거리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청소 도구마저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그 집에 자가용도 생기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할 일이 없어졌는데도 밥도 주고 월급도 주니까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눈치밥을 먹고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나이는 어리지만 요정이 와서 일을 하라 그래요. 요정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지만은 요리상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요리상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떡하냐 해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유도 도장에 보내줍니다. 그래 술집이 밤에 장사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정이를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일을 시켜주고 월급도 주고 하는 분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유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저 주인 아주머니를 위해서 뭘 잘하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를 잘하고 심부름 잘하는 건 당연하고 손님들한테 이제 물수건 서비스를 하죠. 술 잡순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CS 교육의 원조는 최갑도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일까요? 70년대 얘기입니다. CS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도 안 되고 교육도 없을 때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서비스 기관에서 CS 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사건들이 많이 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CS는 교육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때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하지?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주인 아주머니를 위해서 잘했던 게,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있다가 자리를 비울 때 저를 부릅니다. 카운터에 돈이 있잖아요. 이제 저를 한테 맡기는 것은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수건 서비스를 해서 고객들한테 잘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손님들이 나가면서 팁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에 한 달 월급 이상씩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슴으로 내 하는 일을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갑도야, 네가 이 세상을 잘 살려면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구나. 뭐 술집이라는 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그 우리끼리 언어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 형들도 보면 나이가 들면 커서 이제 뭐 좋은 길보다는 좀 안 좋은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기술을 배우라 그래요. 은인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가려니까 알아봤더니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된대. 기술직 가는데. 그래서 영어, 수학, 상식, 신체 검사 본대요. 뭐 신체 검사는 운동을 했으니까 됐고, 상식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신문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 치고, 문제는 영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헌책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술집 밤에 마치고 청소하고 나면 12시 넘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되죠. 막 신경을 쓰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옆머리가 막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편두통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코피 터져가면서 계속 했더니 조금씩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말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굉장히 공평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입학했다 그만뒀기 때문에 제 머리는 텅텅 비었잖아요. 군대 갈 나이까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공부가 되기 시작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사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중학교 1, 2, 3학년 책은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소리를 군대 가서도 듣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영어 잘한다 소리 듣고 기아에서도 영어 잘한다 소리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제가 자신이 있게 얘기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책만 다 외우면 영어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책임인데요. 제가 1976년 7월 10일 날 군에 갔는데 76년 8.18 사건이라고 우리 선생님들 아십니까? 네, 아시죠? 정말 전쟁이 날 수 있었던 사건이죠. 미군 장교 2명이 북계 계례군들에 의해 갖고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북에서 사건 친거지고 사과했는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 이북에서 사과 안 했으면 전쟁이 났죠. 저는 7월 10일 날 가서 8월 18일에 이제 군대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전쟁이 날 때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더운 날 뭐 어떻게 씻고요. 완전 군장해서 전투화 신고 그대로 자고 비상대기한 상태죠.
이 군대 생활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금도 군대가 힘들다 가지고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러는데 이 남자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군대 힘들었던 사람들은 부대 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갔더니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게 똑같았어요. 뭐 보급이 좋고 안 좋고 옷이 뭐 이 보면 완전히 남루하지만은 좋았어요. 왜? 열등감이 없었으니까요. 사이에 있을 때 학력도 부족하고 뭐 잘 사는 집 애들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그런데 이거 갔더니 똑같으니까 훈련을 받으니. 그래서 저는 나에게 군대는 공부하는 것, 교육 공간, 기술 교육도 가르쳐주고 일반 상식도 가르쳐주고 공부한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저에게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병학교, 그 하사관학교 마치고 정비창 같은 데 가서 모든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그 군대가 저를 인간으로 성숙해 준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사로 인간해가지고 부대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죠. 그랬더니 그 기술병가니까 매년 경진대회 가서도 우승도 하고 또 잘하니까 특진도 하고 제가 하사 달고 1년 반 만에 중사를 달았습니다. 보통 3년 만에 다는 게 제일 빨리 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 1년 반 만에 공병학교 갔더니 너 어떻게 왔냐 그래요. 그래 진급 명령지 들고 갔어요. 그 당시는. 뭐 전산 이런 게 없어. 갔더니 너 어떻게 왔어? 그런데 너 벌써 진급했냐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군단에 있었으니까 군단장 표창도 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그래도 학력이 없으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서 이제 자격증, 체업도 그러면 뭘 나타내지?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어서 자격증 도전을 합니다. 지금은 상급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상급 자격증이 있어요. 상급 자격증은 뭐냐 그러면 필기 시험이 없는 게 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급은 필기, 실기, 1급은 그런데 이제 상급 자격증을 따고 2급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1급 자격증을 따면 창원기능대학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경창모 장비장인데 부관장님이 잘하세요. 뭐 이분 별 2개 달고 지금도 저하고 자주 연락이 되는데 이분이 기능대학을 갈 수 있다니까 저는 이 소리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학력이 없어서 매일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학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급 따고 2급 따고 1급을 따는데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1급 따려면 뭐 2급이 고등학교고 1급은 전문대회 정도 나와야지 시험 볼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졸이 1급이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사지선택형 문제는 책을 몇 번 보면 되는데 연력학, 유치학학, 뭐 수학도 안 배웠는데 이게 안 되죠. 제가 1년에 자격증이 2번 보니까 7번 떨어지고 4년 만에 필기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제가 기술 자격증이 군대에서 한 13개 땁니다. 8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자격증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다니는 자동차, 계도, 정비, 조정,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중에 기능대학 가서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까지 땄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 입사하고 기아자동차 가서 이제 이런 성과를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자격은 기능대학 갈 때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장비 조정 교관 하는 게 이제 접니다. 제 어릴 때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죠. 중장비 교관도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동에 한참 나갈 때 이 중장비 같은 경우는 사회는 별로고 군에만 주로 장비가 있었어요. 자격 시험도 군에서 봤습니다. 군 부대에서. 제가 교관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예비군 훈련 받는 친구들인데
이제 제대하고 몇 년 동안 봤잖아요. 이거 들어가지고 한 3일 작동시키는 거 하면 수료 중이면 이게 자격증이에요. 중동 이 친구들이 다 가서 그 국력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신도 가지 누가 그러더라고. 저 정부에서 이 뭡니까? 제대 안 시켜줬어요. 왜? 기술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나가면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1급 자격증 따고 중장비 교관하고 좋게 생각하면 제 어릴 때 꿈인 선생님을 했잖아요. 뭐 가르치면 선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에서 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었고요. 1급을 땄으니까 어때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이제 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우리 장비 장교 했잖아요. 1급 자격증을 따면 창원기능대에 갈 수 있다. 제 초등학교 졸업 열등감이 이제 가슴 속에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하죠. 그래서 배움은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정중 회장님이 제 삶의 멘토인데 그분이 맨날 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되지. 이제 그 말과 같죠. 그래서 창원기능대학에 이제 도전하기로 1급을 땄기 때문에 사실 군에 있어도 1급 따면 바로 중사위의 상사인데 제가 이제 성실히 근무했기 때문에 상사 진급해서도 됐고 준이 있어요. 노란 다이나몬드. 왜? 정군에 1급이 없으니까. 준이 달면 굉장히 좋은 보직이다 그래요. 굉장히 편한 보직을 인정받는데 그 편한 보직보다도 이제 학력의 열등감 때문에 기능대학을 가고 싶어 했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새로운 목표 비전을 위한 공부를 왜 하냐? 공부를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식도 높이고 기술도 높이고 태도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자, 여기 교환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봤어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보시고 여기 1, 2, 3, 4 있어요. 이 사진만 딱 보시고 1, 2, 3, 4번 중에 어느 사람이 가장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1번이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죠. 1번. 2번이다 한 사람. 아, 네. 3번. 네. 네. 3번도 많고 2번도 많은데요. 굉장히 눈이 좋으시네. 자, 이게 보시면 옛날 부대가 이랬어요. 총도 있고 내무반이고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내무반이 없겠지만 이 70년대니까 보니까 추리로 있는 거 크리스마스 날 제가 주변 사관이 있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냥 이 세 분은 군에서 말하는 5대 장성 중에 하나는 병장님 세 분이고 저는 이제 중사요. 봤더니 제가 왜 이 공부를 하는데 왜 하냐? 지식 높이고 스킬 높이고 태도인데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딱 보면 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쳐도 이게 딱 보면 복장을 보면요. 누가 제일 반듯합니까? 이 보면 에리를 올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 둘이는 아주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신을 고무신을 신고 근데 태도가 제일 좋은 게 이 양반 같아. 옷도 착다리 있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고 딱 복장해. 사실 2번이 제일 성공했어요. 제가 이제 푸른 꿈을 꾸고 기능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으면 좋을 건데 떨어졌어요. 29에 제대해서 12월 달에 시험 보고 1월 달에 발표했는데 나이 30입니다. 정말 14살부터 공부를 못 해갖고 한 16년 동안 꿈을 꿨던 건데 이제 낙방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미래 방법은. 제가 원래 음식을 굉장히 잘 먹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 며칠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때 죽으려고 시도를 한 몇 번 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그래서 군대에 제대했는 것도 엄청 후회하고 잘못했구나. 이제 30살에 초졸이 살아갈 길이 뭐냐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가려면 중고등학교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도로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정도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검정고시 학원입니다. 사실 대구 유신학원에 가는데요. 제가 학원에 3일 만에 잡혀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문을 못 열고 들어가서 나이 30에 중학교 검정고시 간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3일째 가가 서성거리는데 누가 손을 딱 잡더니 공부하러 오셨죠 그래. 아 예 그랬더니 들어가자 그래요. 근데 내가 물었어. 선생님도 공부하십니까? 가니까 자기는 여기 선생이 돼요. 나이는 제 또래 보이더라고. 자기는 그 학원에 수학 선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이 많은 사람도 공부하니까 들어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 있는데 1월 달에 갔으니까 떨어지고 4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뭐 내가 갈 길은 이거다 했어. 그래서 4월 달 시험 5월 달에 발표했는데 합격했어요. 중학교 자격을 받으니까 진짜 어깨가 좀 피집니다. 그럼 이제 8월 달에 또 고등학교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 9월 달에 발표했는데 또 됐어요. 고등학교 자격증 받으니까 정말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야, 학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12월 달에 대학 시험을 보고, 창원기능대학 시험 보고, 발표하는 날 전화를 했더니 합격했대요. 그 합격했다는 소리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의 전화비 그때 비쌌잖아요. 제가 막 계속 그날 한 20몇 번 했더니 그 교환수 아가씨가 선생님 전화 그만하세요. 합격했다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뭐 그래도 좋아가지고 합격하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져요. 뭐 길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막 모든 게 자신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이 입학식 할 때 보통 입학식 할 때는 키 크고 잘생긴 친구 부르잖아요. 나와서 선서하라고. 이게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키도 좀 다 자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서하고 열심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학교서 창원기능대학은 그 독일의 마이스터 과정 그 차관 가지고 왔는 학교이기 때문에 국비로 장학금 받고 대우 잘 받으면서 하루에 8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지만 일반 대학 4년제 과정하고 똑같아요. 교과 시간. 그리고 기술은 최고였죠. 뭐 지금도 대학들 가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 특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창원기능대학이 최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좋은 기술을 교육받고 졸업하게 되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제가 최우상 받습니다. 이게 노란 옷들은 마이스터 박사님들, 졸업한 선배들이 마이스터 과정 하면 이제 마이스터가 박사 과정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졸업식 때 입학고요. 초등학교 졸업식하고 처음으로 이 세상 최고의 멋진 졸업식을 마치고 제가 현대자동차 서비스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엄청 좋았죠.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고 이제 전 잡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 책을 봤는데 여기 선생님들 중에 이 책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이 책 보고 놀란 일을 보게 되죠. 이 책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인데 그 주제에 맞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쓴 분이 바로 박영립 지금 변호사예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사법시험 된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 하셨어요? 6년. 6년 하셨어요? 바보들 아니세요? 저는 1년 만에, 1년도 아니죠. 4개월, 8개월 만에 중고등학교 마치고 또 공부해갖고 대학 다 됐는데, 제가 자칭 천재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가감히 도전을 합니다. 병행을 했죠. 주간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근무하고 야간에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법시험을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써버립니다. 사실 요즘 결혼한 남자가 지가 공부한다고 부인한테 얘기하다고 사표 쓰면 이혼감인데 그때는 좀 셌어요. 남자가 하면 하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에 이제 그 밥 사가지고 다니면 하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얘기 좀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늦게 결혼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근데 이제 좋긴 좋은데 공부를 하는데 자꾸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꿈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가족을 위해 책임을 져야 되냐? 이 앞일이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뭐 바로 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그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합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가서 얼마나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돈 빨리 벌어서 살려고 모든 힘든 일은 다 하고요. 잔업을 평균 120시간 이상 했어요. 나중에 제가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네가 우리 회사 돈 다 벌어먹었다 그래요. 그럼 뭐가 다 벌어먹었습니까? 잔업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돼요. 잔업은 월급이 1.5배 주잖아요, 시간당. 그래서 엄청나게 하고. 근데 하려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청소, 페인트, 뭐 탱크 청소 이런 거 일요일마다 가서 다 하고 저녁마다 야간 작업 4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외국어 기술 서적 번역 같은 것도 이제 제가 하니까 뭐 주위에서 꼴값을 떤다고 막 별 야유를 다 하는데 제가 경험했는데 신념이 높으면 저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저건 뭐 별로. 그 보통 갈등하는 게 이제 할까 말까 하는 게 저기 힘들지. 저는 뭐 돈 빨리 벌어서 사법시험 가야 되는데 너가 시시한 소리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했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혁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제안안, 개선안 막 이런 게 되죠. 이게 엄청난 이제 개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제 이제 방향이 사법시험 보는 게 아니라 막 회사에서 뭐 외국도 갔다 오라 이러고 하니까 이제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What is your next?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도 이 시각에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생존력과 경쟁력을 업하려면, 이거 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 사람한테 어렵고 잘 살려면 어떻게, 뭐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라고? 재능이나 기술 능력을 학습을 통해 향상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해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가치가 뭐냐, 자기가. 뭐 저는 회사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영어도 좀 잘해가지고 외국도 많이 가고, 제가 그 4개국어 한다 그럽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아니 뭐 그 당시에 그 잘해가지고 80년대부터 유럽으로 다녔고, 뭐 일본도 다니고 이제 저쪽에 중국도 다니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기 연수가 기술 따라 방법해가지고 나이 40에 일본어 공부했고, 제가 일본어 공부하고 법칙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법칙이에요. 333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어가 사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영어 같은데 외국어 열풍인데 제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또 우리 애한테 적용도 시켜갔는데요. 333 법칙입니다. 333 법칙은 첫 번째 삶은 하루에 30분씩, 두 번째 삶은 3년간 꾸준히 하면 세 번째 삶은 30년간 후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나이 40에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3년 동안 2년 6개월 했죠, 사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3년 걸려서 했더니 나이 40에서 30년간 제가 원래 사실 지금 66입니다. 시니어인데요. 아직 한 4년은 더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가 어렵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학원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독학했잖아요. 독학.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데 기본적인 것보다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할 때 보면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갔지만은 아직 개발도상국인 기술도 있잖아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잘해서 번역을 하면 그 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서 자동차, 자동화 책 번역하고 심리책 번역해가지고 갑자기
되게 똑똑한 척에 들어가죠. 왜? 좋은 자료가 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보면 다 있다는 거죠. 뭐 우리끼리 경쟁보다는 높은 학문을 갖다가 이으면 바로 이게 우리가 갈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객 품질 교육 전문가 제가 칭찬받은 여기 이 기아 현대인데요. 제가 퇴직하는 해 기아 자동차가 신차 품질 조사 일본 브랜드 성적표 1등을 했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 전교 1등도 어렵잖아요. 반에서 1등도 어렵지만 세계 1등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 정몽 회장님이 며칠 전에 세계 자동차인으로 선정됐죠. 지금 세계 자동차인으로. 그 현대 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탑 5죠. 5위. 이 글로벌 탑 5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80년대부터 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근무하면서 보던 기적이에요. 이거는 뭐 보통 신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요. 업의 최고 전문가에서 이제 품질 쪽에 계속 이 일을 하게 되고, 여기 이게 이제 KBS 박은영 아나운서입니까? 사회보고 에드워드 건 지금 본부장 됐더라고요, 이분이. 저하고 한 80분 토크 하는 거죠. 80분 토크해서 제가 이제 품질은 인격에서 나온다고 이제 강의했던 거고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하여튼 품질도 인격에서 나온답니다. 의인화. 내가 하는 걸 이제 모든 걸 기술이나 장비나 의인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현대차 그룹 현황 기술 강사에서 이제 이렇게 인문학 강사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체갑도 롤모델 프로그램 28시간짜리 이 사장님이 일주일씩 교육시키라 그랬어요. 자네처럼. 사장님이 왜 이런 일이 있어 나는가? 내 잠이 안 온다. 글로벌 기업은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돌아가잖아요. 사장이 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찾아봤더니 회사 내에서 2년 동안 찾은 게 저였습니다. 너처럼 그 후배들한테 교육시키라. 그래 일주일 동안 교육시키라. 일주일 그 많은 인원 언제 다 시킵니까? 그래서 28시간 하는데 그 당시 기아자동차 직원 한 5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더 많지만은 그 언제 다 시켜요. 그래서 했던 게 홍보부장이 책을 쓰고 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이 바뀌게 된 거죠. 정말 신입사원들 400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한국경제에 나왔던 인터뷰입니다. 이게 이제 나왔더니 저를 여기나 초졸학력 나를 강하게 키운 건 내 안에 궁핍 선생이다. 궁핍 선생이 뭡니까? 가난했고 못 배웠고 열등감 많고 이제 이런 걸 불만으로 생각 안 하고 내 안에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교육할 때 항상 하는데 궁핍 선생은 한 명이라도 좋고 세 명이면 더 좋다고 저는 3번 모시고 살았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 2013년도인데 그 세계적인 작가, 일본의 유명한 작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2013년도 이 7월달에 나오면 그 작가하고 한 달 동안 그 1, 2등을 계속 나눴어요. 그래 회사는 가만히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이것을 일본의 지성을 누른 기아의 작은 거인 체갑대가 프랭카드 붙이고 사내 방송 보내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 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에 신문에 많이 나오게 됐던 거죠. 무라마키 하루키입니까? 네, 무라마키 하루키하고 한 달 동안 책이 이렇더구만요. 하루에 몇 권 팔리면 그 친구가 1등, 제가 1등 이렇게 뭐 하여튼 대단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여기 나온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오늘 그 주제가 배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51살에 4년제 대학을 간 거냐. 제가 창원기능대학을 나왔는데
창원기능대학은 독일 마이스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지금은 학력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학력인데 그 당시 학력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급 왜 안 시켜줍니까? 일도 잘하는데 했더니 인사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얘기해 준다 그래요. 학력이 부족해서 안 된대. 가장에서 차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 50 넘어서 학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고 사표 쓰고 나가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달리 했죠. 학력이 부족하면 공부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51살에 공부해서 주경야독이 쉽지 않죠. 제가 57에 대학 졸업하고 58에 대학원 입학하고 한갑 지나서 그 대학원 마치고요. 65는 사실 2019년도 일본 동경 예노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려고 그랬는데 뭐 국가 간 관계 때문에 못 가서 65세 박사과정 지금 입학했습니다. 아주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제가 하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5이 그 박사과정 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마지막 동행입니다. 동행은 저를 이렇게 성장할수록 해준 이제 이 군에 있을 때 경창호 중위 이분이 이제 투스타 공병감 돼서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6번에 가서 이제 만났고요. 우리 그 정중 회장님 계시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고 정몽 회장님 또 우리 사장님 저를 롤모델로 해준 분. 그다음에 이제 그 나진훈 박사. 제 방송태에서 같이 공부한 의학 박사입니다. 유명한 분이고. 그 김일주 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최원복 차관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건익이 차관할 때 이런 분들이 도와줬고요. 책이 나오고 컨텐츠가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유명해집니다. 갑자기 막 전국에서 신문에 막 나오고 나니까 우리 여직원이 제 교육 의뢰 전화 받는다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휴콤이라는 그 회장님이 강의를 부르는데 못 갔죠. 바쁘니까.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사보에, 이거는 우리 연수원입니다. 우리 오산 연수원. 제가 강의하는데 와서 점심시간에 촬영해 간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 뒤에서 찍고. 그리고 여기 한라그룹도 큰 데잖아요. 여기도 뭐 강의 접해도 못 가죠. 이것도 우리 기술연수원이에요. 우리 VIP실에서 그냥 연수원 강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보에 한 8장인가 이것도 나온 것 같아요. 또 군대에서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군에 소문이 나잖아요. 군에 막 사단, 그 군단에 이제 강의를 몇 번 갔더니 연락이 와서 이 군 사보에, 여기다가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재능기부로서 이제 중고등학교고, 이 학교는 일산에 있는 행신중학교인데 제가 한 7년 동안 갔습니다. 뭐, 굉장히 재밌는 의화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 진로 지도하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제 강의면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저 불러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러냐. 제가 교육 전문가잖아요. 이 진로 교육은 길게 안 합니다. 그 자동차 진로 하겠다고 해요. 자동차 왜 하냐 하니까 자기 동네 아저씨가 연봉 1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한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동차는 연봉 100억도 있다. 그때 박지성이가 70억 받았어요. 완전 놀래죠. 자동차 회사 연봉 100억 있습니다. CEO 말고 있습니다. 연봉 높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듣고 계속 3학년까지 제 반에만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동기부여식이고요. 그럼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제가 그 교도소에 한 7군데 갑니다. 얼마 전에 난리 났던 동부 교도소, 옛날 구동부, 지금 신서옥이고 신그 교도소고 구 안양, 수원, 대구, 창원까지 한 3년 동안 제가 재능 기부하는 게 이제 교도소 한 3년 이상 매월 제 강의 취소하고라도 한 번에서 3번은 꼭 갔던 거고요.
그다음 베이비부머 시대 멘토로서 이제 퇴직자분들 이제 교육하고 뭐 공무원 연수원에서 주로 하고 교육 롤모델로서 이제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움은 배신하자 주제는 제가 궁죽통 얘기했습니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배움 얘기에서는 뭐 다 공부를 하시지만은 저는 30살 때 중학교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하고 지금 60 중반에 될 때까지 끊임없이 궁죽통 정신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배워보니까 이렇습니다. 배우는 동안은 늙지 않고 청춘이라는 거죠. 배움의 고통은 있지만은 배움을 통해서 수익도 늘어나. 우리 돈 좋아하지 않아요. 배움은 수익이 줄지 않는다. 수익도 늘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